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공부방 장군입니다. 오늘은 지지 저항에 대해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지 저항이란 말 그대로 주요한 가격대를 지키느냐, 주요한 가격대를 못 넘느냐, 지지 그리고 저항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지 저항에 풀리지 않는 문제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꼬리에 긋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종가, 즉 캔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꼬리에 고점과 저점을 긋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몸통을 기준으로 영역을 잡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몸통으로 하는 게 더 신뢰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추후 계속 이 영상을 통해서 뒷부분에 설명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이건 일반화의 오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눈에 띄는 저점과 고점, 그중 제가 말하는 건 꼬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꼬리를 기준으로 많이들 잡아요. 대부분 뭐 차트 분석을 해주는 유튜버 분들 혹은 뭐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꼬리로 체크를 한다. 하지만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즉 맞는 경우도 있는데 캔들들이 이렇게 있으면 종가에 딱 들어맞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꼬리에 딱 들어맞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차트를 볼 때는 완벽한 일치성을 찾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이런 그림을 얘기할 건데요. 예를 들자면 이 뒷부분이 나오지 않고요. 이 뒷부분이 나오지 않고요. 여기까지만 나왔다고 칩시다. 이때 꼬리를 가장 최근 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정확한 지지를 파악하려거나 정확한 저항을 파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롱 포지션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칩시다. 첫 번째, 닿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닿지 않아요. 두 번째, 닿았지만 지금 꼬리가 여기까지 밀렸었죠. 그러면 뭡니까? 이미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여기 이 30.9K라는 이 숫자에 더 디테일하게 하자면 3914.9라는 가격대에 이미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롱을 잡더라도 이 이탈분만큼의 뭔가 하락분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손절이 나가게 되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캔들이 위에서 말아 올렸다라는 점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꼬리이든 몸통이든 솔직히 상관은 없다. 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완벽한 일치성을 보여주는 것을 기대하고 지지 저항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은 손절이 나가고 너무 많은 기회들이 놓칩니다. 차트라는 건 조금 유도리 있게 어느 정도의 영역으로 세팅을 해서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등락폭들은 견딜 줄 알아야지 그게 투자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볼게요. 이걸 보통 그러니까 꼬리의 저점과 뭐 고점을 긋는 개념 자체는 차트 분석적 개념으로 스윙 하이 혹은 스윙 로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 카페 차트 강의 영상에도 따로 참고가 돼 있습니다. 스윙 하이와 스윙 로우. 스윙 하이와 스윙 로우의 개념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대충 볼게요. 지금 이렇게 내려왔고요.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뒷부분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본다면 이 구간에서 가장 최저점은 여기죠. 꼬리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여기가 스윙 로우가 되고요. 여기가 스윙 하이가 됩니다. 각각 이론에 의하면 스윙 하이 구간과 스윙 로우의 구간도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도 반등했을 때 비슷하게 얼추 비슷한 거에서 저항을 받았고요. 내려왔을 때 여기 기점으로 이탈이 되면서 뭐 못 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있죠. 완벽한 가격적인 일치성을 찾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유도리 있게 영역을 그냥 세팅하는 겁니다. 영역을 요 정도로 세팅 받아놓고 그냥 움직이다가 이탈됐네? 이 구간 자체로 못 올라오는구나. 요 정도만 인식을 하시고 이것도 저항을 받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셔야죠. 이게 무조건 이 꼬리를 터치 안 한다고 해서 터치를 안 한다고 이 아래에서 머문다고 해서 저항을 안 받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것도 암묵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 인지를 하는 것보다는 유도리 있게 그냥 영역적으로 이렇게 잡아가시는 게 낫다.
네, 어쨌든 뭐 이게 스윙 하이의 스윙 로우 그리고 이것도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차트 패턴에서 많이 접목해보고 써봤는데 아주 단기적으로는 지지와 저항을 받지만 결국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더라. 결국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지금은 쓰지 않고 있고요. 물론 저번 영상에서 추세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번에는 지지 저항에 대해서 오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캔들 구조를 파악하면 웬만한 매매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정도의 틀로 네, 카테고리를 잡아서 지속적으로 영상 작업에 들어갈 거고요. 지금부터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지 저항은 눈에 띄는 아니고요. 눈에 띄는 드립 죄송합니다. 어쨌든 요런 자리들을 지지와 저항 자리로 이제 뭐 포커싱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쵸? 너무 많아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 이미 제가 지금 이렇게 그은 것만 봐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대부분 지금 현존하는 이제 뭐 특정 누군가를 말씀드린 이제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분석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꼬리를 제가 잡았고요. 대략 뭐 26.4K라고 봅시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잡아볼게요. 한 요 정도로 여기 고점, 여기 가장 최고점을 잡았습니다. 최스윙 하이 부분을 잡았고요. 대략 25.3K가 되겠네요. 대부분 분석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하락하면서 여기 1차적인 지지가 있고 26.4K를 지금 지지 구간이다. 허나 여기가 뚫리면 25.3K까지 열어두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왜 그러니까 말은 되는데 어이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왜냐? 지금 여기서 이 가장 저점, 최근 가장 저점을 못 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네. 저희 할머니도 보실 겁니다, 이거는. 그 이 선 하나 잡아놓고 여기서 올라왔던 가장 최고점 스윙 하이를 못 잡는 사람이 있을까요? 못 보는 사람이 있나요? 저희 할아버지도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누구나 보고 누구나 설명하고 누구나 전문가틱하게 볼 수 있는 얘기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빛 좋은 개살구다 이것도.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게 멋있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척하면서 매매에 접목시키는 초보 투자자분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진짜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이런 구간들을 꼭 남이 잡아줘서 봐야 됩니까?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도 눈이 있으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분석은 더 이상 보지 말자고요. 물론 보셔도 된다. 이게 뭐 또 틀린 분석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하지만 너무 뻔하잖아요. 너무 뻔해. 너무 뻔하다는 거죠. 그쵸? 각 지지 저항은요, 일단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제가 전부 다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즐겨 이용하고 제가 찾은 노하우들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애매합니다. 이거를 특정 어떤 기법으로 본인이 발견하고 본인이 접목해봤을 때 돈이 잘 벌리는 기법이라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말을 잘 하고 정리가 될 때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 차트에서요, 거래량이 중요해요.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상승을 견인시켜서 여기까지 올라왔죠. 이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어디 구간에서 많이 들어왔는가 보시면, 자, 이 구간을 보여주세요. 상대적으로 낮아지다가 이곳에서 튀죠.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캔들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치가와 종가를 이었을 때요, 뒤편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매집 구간 있죠. 고점에서 저항을 여러 번 받았던 이 구간의 저항과 일치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포인트들은 몸통으로 못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쇄적으로 작용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도 이거는 설명을 여기까지밖에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여기를 시점으로 이제 거래량이 빡 들어오면서 차트가 위로 솟구게 됐는데, 여기에 눌림을 잡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를 1차, 아니지, 여기가 2차, 여기 박스가 1차. 상승 추세, 하락 추세는 거의 동일합니다. 추세에서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눌림목을 세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모르셨죠, 여러분?
그니까 이게 뭐 이거 저도 이건 솔직히 후행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의 분석들은 이게 나오기 전에도 그냥 모든 자리든 이렇게 포커싱을 놓고 들어갑니다. 선 하나로, 꼬리 하나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 영역적으로 세팅을 한다는 거죠. 애초에 저와 남들과의 차이는 저는 영역적으로 세팅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건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와 여기 세 번째, 그러니까 1, 2, 3이면 1번과 3번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높죠. 이게 1번 캔들, 2번 캔들, 3번 캔들인데 2번 캔들은 굳이 신경을 쓰지 않고요. 지금 거래량이 높은 순서대로 1번과 3번 캔들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역이 이렇게 정해지고 결국 패턴을 그리고 찍고 이렇게 다시 튄 거죠. 물론 이 지지를 잡았다고 해서 여기까지 튀는 걸 모두 다 먹을 수 있냐?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못 먹습니다, 여러분. 저도 못 먹어요. 예. 그냥 그릇껏 먹는 겁니다, 익절은. 그래서 지지저항은 몸통으로 잡는 게 낫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방금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3번 캔들이잖아요. 3번 영역을 세팅했을 때 꼬리는 이탈하지만 결국은 지키거든요, 몸통으로.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에서 더 확신을 얻는 겁니다. 아, 종가가 되게 중요해요. 종가가 어디서 마감하느냐가 대부분 중요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종가도 늘 여기서 만약에 위에서 마감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지켜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여기서 세팅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여기서 눌림이 주는데 이 상단에 저항이 당연히 있겠죠. 이탈을 했죠. 하지만 여기서 올라갑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유동적으로 유도리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한 영역, 한 선에 의존하시지 마셔라 라는 거죠. 뭐 지금 이 상승을 견인한 캔들을 찾아볼까요? 이 상승을 견인한 캔들 딱 보면은 여기 일단은 거래량이 가장 눈에 띄는 게 여기죠. 그러니까 이 영역대로 보았을 때 얼추 뒤에도 연쇄적으로 이어봤을 때 어라? 여기서 못 들어왔고 여기서 들어와도 쉽사리 넘지 못했던 구간이었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런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얘가 나중에 여기 왔을 때도 뭔가 어떤 그런 특정 캔들들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아, 요거는 단기적으로 지지 구간을 한번 세팅을 해볼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요런 꼬리가 길고 몸통이 작은 캔들보다는 꼬리가 별로 있지 않으면서 장대봉, 즉 상승을 견인하고 이런 조정을 짧게 주고 더 이런 캔들 구조를 보여준 캔들들을 저는 선호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캔들의 기준이 여기 캔들의 기준일 수 있다. 아니면 이런 구조일 수 있다.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찾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것도 여기를 저는 지금 기점으로 보고 이 영역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거래량이 많이 튄 상태고 여기를 보면은 대부분 추세 캔들인 경우는 이 캔들 시가와 종가를 이었을 때 피보나치로요 236 구간을 대부분 지켜주더라 라는 걸 아실 수 있다. 거래량이 터치면서 장대가 뜨면요 236 구간을 몸통으로 위로 거기서 대부분 마감을 하고 쌓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위로 튀는 그림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추세에서 하락 추세, 상승 추세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친구가 내려왔을 때도 얘가 지키고 있는 건요 236 구간을 거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236 구간이 뚫리기 시작하면은 추세가 점점 약화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즉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친구는 여기 최저점인 스윙 로우 구간의 지지를 지킨다기보다는 알고 보면 이 구간을 지키면서 추세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버텨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단편스럽게 일반적으로 여기를 잡고 여기에 지지가 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깊이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뭐 어떤 어려운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지지저항이 좀 말이 안 되는 게 물론 지지저항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시면 수많은 지지저항들을 이제 생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아무데나 찍은 겁니다. 진짜 아무데나 찍은 건데 보시면 자 볼게요. 어쨌든 이 여기를 기점으로 이런 저항을 받는 구간들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쵸? 뭐 여기서도 저항받고 지지 저항받고 여기 지지 뭐 많잖아요. 저항 뭐 저항받고 뭐 저항받고 뭐 지지받고 뭐 저항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곤란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뭐 그림 그리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곤란합니다. 딱 본인에게 필요한 이런 중심이 되는 캔들을 기점으로 중심이 되는 캔들들 기점을 거래량과 조금 파악을 해서 이 캔들이 완전히 장악이 되느냐, 다 잡아먹히거나 이탈이 되는가, 그런 데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날봉으로만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보통 주봉 단위의 예를 들게요. 주봉 단위의 이런 특정 지지와 저항 레벨이 날봉에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날봉에서도 잡아놓은 이런 구간들과 연쇄적인 작용들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지지 저항과 작은 틀로 갈수록 그런 지지 저항들이 다 가격대가 달라지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조금 이용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편적으로 이런 눈에 띄는 꼬리 뭐 여기도 잡을 수 있겠고 이런 것들 이런 건 하지 마셔라. 그냥 차라리 본인만의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선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면은 지금 이 꼬리 그리고 대부분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거 여기 뚫리면 여기까지 열려있다, 여기 지지 있다 라고들 말하는 이런 분석들의 유형 가지고 매매에 접목시키면 돈을 벌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얘기들이 무수히 많은데요. 그런 방송들의 조회수가 보통 몇 천 나옵니다. 기본 뭐 1.5천회, 2천회 정도 나와요. 예, 물론 부럽긴 한데요. 저는 그래도 그런 단순하고 뭔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물론 이런 분석이 이해하기 쉬운 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본인들이 이거구나 하고 바로 눈에 바라볼 수 있고 귀에 잘 들어와서 조회수가 높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저는 그걸 많이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저희 같은 트레이더들이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이런 분석 하루하루 저도 데일리 시장을 올리지만 정말 어렵거든요, 설명하기가. 단순히 이런 꼬리들을 잡아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하면서 영상을 안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단편적인 선들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조금 공부를 하시고 본인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돈을 못 벌거든요. 그리고 돈을 지금까지 못 벌어왔거든. 한두 번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지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거래량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내용들은 연쇄적인 작용을 한다. 즉 제가 모든 한 이런 오류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얘기 중 특징 중 하나가, 모든 차트는 연쇄적인 작용들을 하고 이유 없이 떨어지고 이유 없이 오르는 건 절대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이런 큰 틀을 왜 지금까지 이런 하락장 그리고 여기서 왜 멈췄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이것도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